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차로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그 환자분들 이제 분노로 인한 질병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신경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시민성 질환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서 출발한 질병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현대의학에서도 치료약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주부화병, 갱년기화병, 빈둥지화병, 노년기화병, 학생분노, 왕따분노, 직장인화병, 성격에서는 화병, 정신지체화병, 순환성화병, 급성 격분 증후군,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가 있죠. 자, 첫 번째, 나로부터 오는 화. 여러분들, 관계라고 하는 것이 윗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옆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아랫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과의 관계가 프로테이지 중에서 제일 많다라고 하네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50%, 윗사람과의 관계가 30%,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 옆사람과의 관계가 13%, 그리고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7%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나로 인한 분노였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로부터 오는 화는 첫 번째가 나의 통증에서 오는 짜증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대에서 오는 분노, 그리고 욕심에서 오는 분노, 그리고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분노, 서로 다른 생각에서 오는 화, 반복되는 좌절에서 오는 화, 성격에서 오는 화, 주의 습관에서 오는 화, 감정 습관에서 오는 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은 대부분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이 안 아플 때는 건강 염려증 때문에, 그리고 몸이 아팠을 때는 통증 때문에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죠. 통증은 사람을 두렵고 무섭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약하면 몸이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몸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실망하고 노여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기대대로 기대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 때는 만성적인 불만족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것에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본인의 기대치가 높은 거에서 오는 화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남 탓을 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욕심 그러면 돈 욕심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취욕도 있고 인정욕도 있고 소유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과 비교.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옛날하고 국민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느낄 때는 이제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하다라고 느끼면 열등감을 느끼는데, 둘 다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우월감은 자만심을 갖게 하면서 불안의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라고 했을 때는 부러움, 의기소침, 시기질투, 증오혐오,
그 다음에 적이, 상대를 해침이라고 이 감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열등감이라고 했을 때 시기심, 이것은 부러움. 사람들이 요새는 부러움에 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부러웠을 때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내가 매를 맞았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촌이 논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 그건 인간성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부러우면 그야말로 한 대 맞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보시면 만나기만 하면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다 보면 주변에서 점점 사람이 없어지죠. 그것이 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SNS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SNS에서 나 지금 어디 있다, 뭘 먹고 있다, 또 어디 갈 거다, 나 지금 뭘 입고 있다, 나 어디 살고 있다, 새로 차 바꿨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자기 과시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거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교를 하는 사람한테는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위축시키고 쪼그라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요새 현대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옛날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기는 하지만, 이렇게 비교에 의해서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은 시대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에서 오는 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6억이라고 하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의 수가 76억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생각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백발백중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 감정은 내 거라고 동일시하는 것처럼 내 생각은 내 거라고 하는 동일시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부정하면 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나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는 끝이 없게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좌절 2030입니다. 이 시대는 20대 80의 시대였습니다. 예전에는 20%, 전 세계 20%의 사람이 80%의 돈을 갖고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80%의 인구가 20%의 돈을 가지고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1대 99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1대 99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의 사람이 99%의 돈을 가지고 옛날의 왕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99%의 사람이 1%의 돈을 가지고 너무나도 힘겹게 사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사회적 불공정성, 이거는 나라에서 힘 있는 분들이 자녀들의 군복무라든가 아니면 불법 취업, 불법 입학을 통해서 굉장히 사회적 불공정성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2030 시대는 7포 세대라고 해서 기본적인 사회 욕구에 대해서 포기하기를 강요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좌절된 사회 욕구가 이 분노가 되고, 그 다음에 공격성이 돼서 밖으로 나갔을 때는 폭력이 되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성격에서 오는 제일 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형, B형, C형, D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것은 심장내과 의사 수리공이 항상 의자를 수리하다 보니까 이 심장병이 있어갖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팔걸이하고, 그리고 이 의자의 앞부분이 특히나 닳고 다른 데는 하나도 손상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자극만 있으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연하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것을 성격 구분을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A 유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심이 굉장히 강해지는 국민성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A유형은 경쟁심이 강하고 성취욕, 공격성이 강하고 참을성은 없고 조급성이 많고 적개심이 많은,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심혈관계가 손상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심근경색에 입증된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심이 강한 적대적인 사람들은 교감신경계가 황진에 의해서 작은 자극에도 극단적 반응을 하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심장병들이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 유형 B유형 같은 경우에는 느긋하고 긴박감이 없고 성급함이 없고 적개심도 없고 공격성도 없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균형 있게 쓰고 있다. 그 다음에 D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신의 주관과 기준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마음속 응어리를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A유형처럼 관상동맥 질환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C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병이라 그래서 DSM-4에서 화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민족증후군 우라병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의 성격은 뭐냐면 참을성이 많고요. 그리고 자기희생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리고 부정감정이 일어나면 억누르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쌓아놓음으로써 아까도 배워봤다시피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불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응어리진 원한의 강도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부당한 대우나 부정적인 사건이나 충격을 만났을 때 급성분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격분증후군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폭발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억울감, 분함, 응어리가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가슴 답답함, 숨막힘, 얼굴과 가슴에 뜨거운 덩어리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열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절망감, 무기력,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면서 암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나 가라앉거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번갈아 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는 내면 심장병이고 참으면 화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좀 위험도가 높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위 습관에서 오는 불만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보는 나의 기본 필터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습관에서 오는 화입니다. 이것은 뇌가 뚫려 있는 길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있음과 없음이 있으면 있음만 습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죠. 두 번째는 안과 밖인데 바깥의 세상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에 자기 감정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의 기억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의 두려움 속에 꽂혀 있으신 분들이 있죠. 자, 보면 여기에서 자, 컵에 물이 90% 정도 차 있습니다. 그러면 있음만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90% 물이 차 있는 90%를 보죠. 그리고 10%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또 없음만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분들은 있는 거 90%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는 거 10%에 꽂혀 있죠. 자, 사람들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데, 행복과 불행은 본인이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음을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없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잃은 것, 상실한 것 해서 있는 거 9개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실한 것, 잃어버린 것 1개에 꽂혀 있죠. 그러면서 항상 희생자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없음의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나의 기운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자, 있음을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한테 있는 것, 받은 것,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습관이 되죠. 그러면 이것이 행복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그러면 나의 기운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감사함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 안에서 위대함이 샘솟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곧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없음 속에서 있음을 보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음과 없음을 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주변 분들한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때는 행복하대요. 그런데 가끔가다 불행하대요. 언제 불행하십니까? 그러면 동창회 갔다 오면 불행해진대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비슷합니다. 남성분들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성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하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나랑 어떻게 관찰에 의해서 10억씩 갖고 있어요. 그 친구도 10억이 있고 나도 10억이 있고,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생각할 때 못생겼어. 공부도 못해. 집안도 별로야. 그리고 성격도 별로인 것 같고 돈도 없었어. 이런 친구인데 10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5억 정도 있어야 되지 맞는데 1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5억 정도 플러스 5억의 플러스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20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10억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둘과의 차이점을 15억이라고 비현실적인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위축이 되고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감사 명상이라고 해서 이제 명상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이제 쭉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예민하게 와 닿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그걸로 제목으로 해서 한번 이 감사 명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도와준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나타난 도움의 손길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우주의 모든 지원을 떠올려 봅니다. 당신의 삶에 찾아왔던 모든 행운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만난 소중한 인연들, 삶에 일어난 기적,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당신이 가지고 있어서 감사한 물건들은 무엇이 있나요? 당신이 가지고 있어서 감사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 있나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좋은 일에 대해 나는 어떤 존재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존재, 비존재, 생물, 무생물에게 감사하기. 직접적인 간접적인 은인에게 감사하십시오.
우주 삼라만상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 순간의 감사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낸 감사도 귀하지만 고통의 한가운데에 드리는 미리 하는 감사가 내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감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도 표현되어야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감사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천천히 글쓰기 명상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감사하는 법만 배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훨씬 마음이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